대한건설 본사 3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박정수 58세 32년차 영업부장입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는 고개만 끄덕이며 복도를 걸어갑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가슴팍에 이름표가 보입니다. 영업본부 박정수 부장. 회의실에서 정수가 보고합니다. 이번 분기 매출 달성률 128%, 3분기 연속 최우수 부서였습니다. 전무가 박수를 칩니다. 역시 자네는 우리 회사의 기둥이야. 동료들의 부러운 눈빛 속에서 정수는 뿌듯한 미소를 짓습니다. 퇴근하고 저녁, 거실에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정수가 월급 봉투를 내밉니다. 이번 달은 성과급까지 나왔어. 아내가 환하게 웃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식탁에 웃음이 번지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입니다. 제주도 여행, 일본 여행, 새 차 앞에서 찍은 사진들. 행복의 증거들이었지요. 어느 오후 컴퓨터 화면에 회사 공지 이메일이 옵니다. 긴급 전체 직원 공지, 조직 개편 및 명예퇴직 안내. 정수의 손가락이 떨리며 천천히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1960년생부터 1965년생 해당자는 명예퇴직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1961년생 정수가 명예퇴직자 명단에 해당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인사팀 팀장이 서류를 내밉니다. 퇴직금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정해 주십시오.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32년을 이 회사에 바쳤습니다. 팀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으십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퇴근 시간 수백 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리에 정수는 혼자 서 있습니다.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전광판의 문구를 읽습니다. 대한건설, 미래를 건설합니다. 32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회사 밖에서의 나는 도대체 누구였나? 인파 속에서 그는 점점 작아져만 갑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정수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명함 한 장, 대한건설 영업본부 박정수 부장. 그는 명함을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습니다. 하얀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가 중얼거립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수많은 불빛들이 켜져 있는 서울의 밤이지만 그의 거실만 어둠 속이었습니다. 퇴직 후 맞는 첫 번째 월요일, 더 이상 핸드폰엔 기상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정수가 눈을 뜨고 시계를 봅니다. 오전 9시. 잠시 당황하며 회의가 있어야 하는데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는 더 이상 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구나. 가만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보기도 합니다. 뉴스, 드라마, 홈쇼핑, 무엇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식탁에 놓인 통장을 펼칩니다. 퇴직금 4억 2천만 원. 빨간 펜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월 300만 원씩 쓴다면 총 11년, 하지만 아들 결혼 자금에 집 수리비까지. 계산할수록 불안이 커지고 그는 통장을 덮어버립니다. 주방에서 아내가 점심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수가 들어갑니다. 뭐 도와줄까? 아내가 칼을 탁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계속 집에 있으니 답답해요. 30년 넘게 주부 생활했는데 주방은 제 영역이니 제가 알아서 할까요?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가고 정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섭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아들 민수 방 앞에서 노크를 합니다. 민수야, 저녁 먹을까? 문 너머로 대답이 옵니다. 아빠, 저 저녁에 친구 만나요. 먼저 드세요. 알겠다. 조심히 다녀와라.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정수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습니다. 밤이 되어 정수는 휴대폰으로 연락처를 천천히 넘깁니다. 김 차장, 이 부장, 최 전무, 32년 동안 매일 통화하던 사람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생각합니다.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 퇴직했다고. 요즘 너는 뭐 하냐고. 창피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다음날 아침 옷장을 열어 양복을 입어봅니다. 거울을 보니 명찰을 달던 자리에 덩그러니 구멍만 뚫려 있습니다. 양복을 벗어 다시 옷장에 넣고 운동복을 꺼냅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벤치에 앉은 노인들이 화투 치는 모습을 봅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같이 하시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니요, 전 그냥 산책하려고 나온 겁니다. 뒤를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저 사람들과 같은 걸까? 할 일 없는 노인. 그날 저녁 TV를 켜니 뉴스가 나옵니다. 대기업 조기퇴직자 증가, 50대 남성 우울증 급증. 정수는 TV를 끄고 고요 속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직 나가지 못한 회사 채팅방을 엽니다. 대한건설 영업부. 메시지들이 올라옵니다. 오늘 회식 어디예요? 김대리 승진 축하해요. 정수는 채팅방을 나갑니다. 박정수님이 나가셨습니다. 화면에 그렇게 뜹니다. 정수는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빠이기 전에 회사원이었구나. 남편이기 전에 부장이었어. 창밖으로 사무실마다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수의 얼굴에 그림자가 깊어져만 갑니다. 3개월이 지나 카페에서 대학 동창 김 사장을 만납니다. 김 사장이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정수야, 유기농 식품이 대세야. 건강 트렌드 알지? 내 거래처가 수십 곳이야. 정수는 망설입니다. 근데 나 장사해본 경험이 없잖아. 김 사장이 어깨를 칩니다. 아니, 32년 영업 경력이 뭔데? 자금만 되면 돼. 1년이면 원금 회수야. 정수는 통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4억 2천만 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보, 나 사업 시작하려고. 아내가 놀랍니다. 사업요? 무슨 사업이요? 유기농 식품 유통이야. 김 사장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 장사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인데요.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이대로 집에만 있으란 말이야? 나도 뭔가 해야 한다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믿어봐, 내가 회사에서 뭘 했는데 영업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알아. 2개월 후 작은 창고에 유기농 쌀 포대와 잡곡, 건강식품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김 사장과 재고를 확인합니다. 이번 주 마트 3곳 계약했어. 우리 대박 나는 거야. 정수가 오랜만에 웃으며 명함을 꺼냅니다. 건강한 아침 대표 박정수, 새 출발이었습니다. 희망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4개월 후 사무실 전화가 울립니다. 예, 건강한 아침입니다. 고객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네, 이번 달 주문 취소요? 전화가 끊기고 표정이 굳습니다. 다시 전화가 옵니다. 예, 대표입니다. 네, 재계약 안 하신다고요? 이유가. 또 전화는 끊기고 정수는 머리를 감싸고 앉았습니다. 창고에는 재고가 쌓이고 먼지가 쌓입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빨간 펜으로 표시합니다. 2개월, 3개월, 그리고 한 달.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지만 계속 통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걸어도 또 통화 중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펼칩니다. 잔액 8,5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깨달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만에 손이 떨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카드 청구서를 들고 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2천만 원이요? 재고 처리하려고 할인 행사했어. 아내가 울먹입니다. 할인 행사요? 팔지도 못한 물건에 할인을 해요? 정수가 소리를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썩혀? 그냥 버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노후가 다 날아갔어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고 정수는 어둠 속에 혼자 남습니다. 민수 방문을 엽니다. 민수야, 아빠가. 민수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아빠, 전 이제 아빠 말 안 믿어요. 정수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집에 안 계시더니 이제는 가정의 짐만 되시는 것 같아요.
정수는 말이 나오지 않고 문을 닫은 채 복도에서 주먹을 쥡니다. 새벽 아파트 옥상 난간에 기대어 먼동이 트는 하늘을 봅니다. 휴대폰을 꺼내니 통화 기록도 문자도 없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작은 개미처럼 보입니다. 정수는 중얼거립니다. 내가 사라지는 게 나을까? 가족에게는. 눈을 감고 차가운 바람을 맞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차를 몰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표지판이 보입니다. 고요사 3km. 절 입구에서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걷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신발을 벗고 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땀이 흐르고 무릎이 떨리지만 계속합니다.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번을 하실 작정이십니까? 돌아보니 해안 스님이 계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리 와서 저랑 차나 한잔 하시지요. 작은 방에서 스님이 차를 따르며 녹차 향이 번집니다.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부요, 직장, 돈, 가족의 신뢰. 제 자신도요.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전부를요? 정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32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고 마지막 승부수로 사업했다가 퇴직금 4억을 날렸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이제 말도 걸지 않고 아들은 제가 짐이라네요. 눈물이 떨어져 찻잔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스님, 저 같은 사람도 살 가치가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 찻잔을 보세요. 정수가 찻잔을 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차가 있습니다. 맛속. 그런데 차를 다 마시면요? 빈 잔만 남겠죠. 그럼 그 빈잔은 쓸모가 없습니까? 정수가 고개를 듭니다. 빈 잔이라서 차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요. 정수는 찻잔을 오래 바라봅니다. 당신은 직함을 잃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수가 울먹입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회사 없으면, 명함 없으면. 스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명함이 당신을 만든 게 아니요. 당신이 명함에 의미를 준 겁니다. 정수는 스님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당신은 58년을 살아왔소. 그중 32년이 회사였다면 나머지 26년은 무엇이었소? 정수가 천천히 대답합니다. 아들, 남편, 아버지. 그것들은 명함에 적히지 않았지만 늘 당신이었소. 정수가 눈물을 닦습니다. 이제 묻겠소. 당신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를 잃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어요. 스님이 따뜻하게 웃습니다. 이제야 보이시는군요. 절마당에서 석양이 지는 산을 바라봅니다.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정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비어있지만 채울 수 있어.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냅니다. 메모장을 열어 제목을 적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천천히 적어 내려갑니다. 영업 경험 32년, 사람 만나는 것, 경청, 문제 해결. 작게 웃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작게 시작하자. 아주 작게. 시동을 걸고 산길을 내려가며 100m에 비친 절의 따뜻한 불빛이 점점 멀어집니다. 6개월 후 작은 사무실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시니어 경영 컨설팅 대표 박정수.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 영업팀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가 차분히 묻습니다. 사장님, 실적보다 먼저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장이 멈칫합니다. 직원 이야기요? 32년 회사 다니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2주 후 같은 카페 테라스에서 사장을 만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정수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사장님이 들으셨으니까요. 사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지인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수가 명함을 받으며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노트를 펼칩니다. 이번 달 수입 280만 원.
예전보다 훨씬 적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4억은 못 벌어도 괜찮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것이면 충분해. 저녁에 현관문을 엽니다. 여보, 나왔어. 아내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저녁 먹었어요? 아니, 집에서 먹으려고. 그럼 좀 기다려봐요.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요. 정수가 놀랐습니다. 여보. 아내가 돌아섰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정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나야말로 고생만 시켰지. 아내가 돌아보며 작게 웃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정수와 민수가 앉아 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일은 어때요? 바쁘지. 근데 재미있어. 사람들 만나는 게 원래 즐거웠거든. 민수가 말합니다. 아빠? 응?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빠도 힘들었을 텐데. 정수가 아들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니라, 네 말이 맞았어. 아빠가 짐이었어. 미소를 지으며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야. 작은 짐이라도 내 힘으로 드는 법을 배웠거든. 민수가 아버지를 껴안고 정수가 아들 등을 오래 토닥입니다. 3개월 후 사무실 전화가 울립니다. 네, 시니어 경영 컨설팅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에 정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이미 예약된 스케줄로 달력이 빼곡했습니다. 벽에 액자를 봅니다. 스님과 찍은 사진. 어느 주말 절에 가니 해안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스님, 다녀갑니다. 스님이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오셨습니까? 요즘은 어떠십니까? 정수가 웃습니다. 아주 작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것이 나쁜 게 아니오. 씨앗도 작지 않소. 정수가 절을 하고 스님도 합장합니다. 절마당에서 석양이 지는 하늘을 보며 난간에 기댑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시니어 경영 컨설팅 대표 박정수. 다시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 그것이면 충분해. 종소리가 울리고 눈을 감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저녁 주차장에 차가 들어섭니다. 집 창문에 불이 켜지고 아내가 커튼을 젖히며 손을 흔듭니다. 정수가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고 현관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불빛이 쏟아집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정수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창밖에서 본 집, 작은 창문이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50대 이상 조기퇴직자 42만 명. 그들의 재기는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하고 그리고 따뜻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을 응원합니다.